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청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동기 유물은 한나라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청동으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 그릇은 일상 용기가 아니고 통치자들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방편, 즉 제사 용기로 사용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출토된 가장 오래된 청동기는 한나라 때라고 합니다. 제사 용기로 사용되던 청동기는 후대로 갈수록 점차 쇠퇴하여 춘추 전국과 진나라, 한나라를 거치면서 점차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청동 제기가 사라지면서 그것을 만들던 기술도 함께 실전되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청동기 제작 기술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청동기를 만들 때 사용되던 재료가 구리가 70-80%, 주석이 10에서 15%, 아연과 납이 5-6%, 기타 금, 은 등의 합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분석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출토되는 청동기는 사천성, 호남성, 산서성, 하남성, 요녕성에서 주로 출토되는데 구성 성분은 비슷한데 금문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청동기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출토되기도 하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CT 촬영이나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서 중국 청동기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수천 년 전에 만든 청동기의 얇고 고른 두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물에 따라 3mm에서 1.5mm 굵기로 고르게 만들어진 청동기 제작은 현대 과학기술로도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동기 표면에는 사람 얼굴이나 호랑이, 코끼리, 돼지, 양, 새, 뱀, 물고기 같은 동물문이나 매미 같은 곤충문이 동물의 눈, 코, 입, 눈썹, 뿔, 부리 등을 모티브로 만든 도철문, 기룡문, 기복문 등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푸집에 청동을 녹여서 주조로 만든 청동기 표면에 1mm 정도의 가는 선으로 이루어진 나선 무늬는 불가사의하기도 합니다. 청동기 표면에 가늘고 섬세한 무늬가 가능했던 것은 중국 황하 지역의 찰지고 입자가 고른 황토가 있었고 중국 사람의 뛰어난 기술과 섬세한 공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 구분으로는 상대 전기, 기원전 16세기에서 14세기 중엽, 상대 후기, 기원전 14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중엽, 서주 시기,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770년경, 청동기는 상 말과 서주 시기에 제작된 기물을 최고 품질로 인정하고 있고 그 아름다움은 후대의 그 어떤 기물보다도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입니다. 수장가께서 청동기 기물을 수집하려고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상말에서 서주 초기에, 서주 시기에 제작된 청동기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주 시기는 춘추와 전국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춘추 시기는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476년경이고요. 전국 시기는 기원전 475년에서 기원전 222년까지를 전국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디자인이 단순해지고 제작 기술이 쇠퇴되며 제기보다는 일상생활용기 위주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와 전환과 후환을 거치면서 청동 기물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청동기의 용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제사용 먹거리를 담는 그릇, 술을 담는 그릇, 물을 담는 그릇, 또 악기, 병장기 등으로 나누는데요. 제기로는 고기를 익히는 그릇, 정이 있습니다. 정은
삼족정과 사족정이 있는데요. 삼족정은 하늘과 신권을 상징하고요. 사족정은 땅과 재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날 고기를 올려놓는 도마 같은 조라는 기물이 있고요. 먹거리를 데피는 그릇으로 로가 있습니다. 또 먹거리를 상에 제사상에 올리는 그릇으로 두가 있습니다. 또 먹거리를 찌는 시루를 언과 헌이라는 기물이 있고요. 곡물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괴와 이라는 기물이 있습니다. 술을 담는 그릇은 뇌와 부, 호 등이 있습니다. 술을 운반하는 그릇은 손잡이가 있는 유가 있고요. 술을 제사상에 올리는 그릇으로 존이 있습니다. 준이라고 주로 발음합니다. 술을 나르는 그릇으로는 굉과 치가 있습니다. 술을 따르는 그릇은 화가 있습니다. 그 주전자죠. 술을 덮이는 그릇으로 작이 있고요. 술을 마시는 그릇으로는 고와 가, 각 등이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용도의 그릇은 력이라고 합니다. 물을 담는 그릇에 반, 이, 우, 발 등이 있습니다. 악기로는 요와 종, 고가 있습니다. 또 병장기로는 부와 과가 있습니다. 이 청동기 중에 정과 종은 황제의 신물이기 때문에 이 상과 소주 시기에는 황제는 종과 또 정을 반드시 소유하여야 황제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출토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천성 삼성태, 또 하남성 안양의 은어 부음묘, 요령성 객자연에서 크고 아름다운 고조선 청동기가 출토되고 있는데요. 특징은 금은 상감이 되어 있고 많은 금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요령성 객자현에서 출토되는 청동 기물들은 고조선과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청동 기물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상나라 말기 청동기와 이거는 하남성 은어에서 출토된 청동기들과 유사한 기물들입니다. 또 삼성태 청동기, 사천성 광안시 삼성태에서 출토된 청동 기물들과 유사한 청동기들입니다. 서주시대 청동기, 춘추, 전국시대 청동기 등이 국내에 주로 거래되는 청동 기물들입니다. 청동기의 종류와 크기가 매우 다양한데요.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청동기는 작은 것은 한 30cm 정도 되고요. 대형으로는 2m 60cm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중국 측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출토된 청동기는 약 2만 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박물관에 버젓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개 아편전쟁 후 연합국 8개국이 조차라는 명분으로 중국 대륙을 분할 통치하던 시기에 약탈해간 약탈문화재입니다. 중국 국내에서는 청동기는 거래가 금지되고 있고 해외 유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2, 3년 전부터 꽤 많은 수량이 유입되었습니다. 청동기는 워낙 고가이고 한 점 한 점이 국보급으로 인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 수장 가치가 매우 높은데요. 구입 가격이 비싸고 부피가 크고 기물을 잘 알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청동기를 수집하려는 아마추어 수집가는 출토 예제를 잘 검토하고
참고 문헌이나 사진 자료 등을 통하여 사전 지식을 습득한 후 실물을 잘 관찰하고 서서히 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기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물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출토 예제 한 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말 부호 효준 하남성 은호 유지에서 발굴된 부호 효준과 동일한 효준인데요. 요 기물은 그 수리부엉이입니다. 수리부엉이는 머리에 귀처럼 깃털이 나 있는 부엉인데요. 지금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거를 수리부엉이라 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이제 각치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이 수리부엉이는 요 임금의 상징새입니다. 이 기물은 이 저부에 부호라는 금문이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부호묘에서 출토된 것은 46cm인데요. 이 효준은 66cm입니다. 문양이 매우 정교하고요. 여기는 중앙에는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위에는 기복문이 있고 나선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게 또 술을 보관하는 용기로 이것도 준의 일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도철문도 있고요. 표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칠이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소 얼굴 문양처럼 되어 있고, 여기에는 올빼미의 눈과 부리가 조각되어 있기도 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출토 예제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출토 기물을 통해서 청동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